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희망이라는 주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이 질문을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루신의 소설 고향 아시죠? 네. 거기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희망의 여러 모습을 탐구하는 글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네, 맞아요.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이 문장이죠. 이게 곱씹을수록 참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바탕으로 희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그 무엇이라는 점, 그 구체적인 의미랑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류신의 이 비유가 사실 희망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좀 뒤집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보통 희망은 어딘가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신기루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류신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희망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 네. 땅 위에 원래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걷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 걸으면 그게 길이 되는 것처럼 희망도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 그걸로 구체화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마치 아무도 안 밟은 눈밭에 첫 발자국 내딛는 것처럼 누군가의 시작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네, 맞아요. 이 글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희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앞이 좀 캄캄하게 느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막막하다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이 글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막막함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 그 용기가 바로 희망의 시작이라고요. 아, 그 한 걸음이요? 네, 그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걷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죠.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 속에서 함께 길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길 만들기라는 비유가 참 희망의 능동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 또 흥미로웠던 건 희망의 소박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네네. 우리는 희망하면 되게 거창하고 특별한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복권 당첨이라던가 인생 역전이라던가. 그렇죠. 뭔가 한방 이런 거. 네, 근데 이 글은 오히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데서 희망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지점 같아요. 거창한 구호나 먼 미래의 청사진 이런 것만이 희망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작은 의지. 누군가에게 그냥 건네는 사소한 친절 같은 거예요. 네네. 이런 소박한 것들이야말로 희망의 씨앗이라고 이 글은 말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길이 되려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길 없는 곳에 길이 내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가시덤불을 헤쳐야 할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희망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이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얻은 건 그 가치를 잘 모르거나 금방 잊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희망이 없다는 뜻이 난 희망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반대말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희망이라는 나무가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준다는 거죠. 토양이요? 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되고 또 무엇이 진짜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되면서 희망은 더 깊어지고 강해진다. 이런 해석이에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희망의 진짜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죠.
근데 혼자서 그 어려운 길을 가려면 진짜 외롭고 지칠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함께 걷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 역할이죠. 혼자서는 못 갈 길도 여럿이 같이 가면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 그 자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둠 속에 있다면 내가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또 누가 걷다가 지쳤다면 잠시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것.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준다. 네, 이 글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거대한 희망의 물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위로나 격려, 즉 경험했던 희망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걸 다시 나눈다. 네, 그것이 희망을 완성시키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희망의 메신저,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희망이 꼭 저 먼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글에서도 현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종종 희망을 먼 미래의 어떤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 이런 거랑 연결짓곤 하잖아요. 네, 그쵸. 언젠가는 이렇게. 네. 근데 이 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희망에 주목하라고요.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이미 희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고 사는 것들 속에 진짜 희망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는 거, 따뜻한 밥 먹는 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것들이네요. 네. 이 글은 그런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의식적으로 좀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해요. 현재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 네.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 확실한 것들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는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에서 좀 의외였던 부분은 절망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대목이었어요. 그 부분, 네. 보통 절망은 피해야 할 감정,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절망이 있어야 희망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것처럼요. 흥미로운 관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절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네, 머무르면 안 된다. 그렇죠. 절망은 잠시 머물면서 숨을 고르고 나를 돌아보는 정거장일 수는 있어도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은 절망의 깊은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지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고 말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요? 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 지금 혹독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이 경험이 여러분을 더 깊은 희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그 희망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누라고 하잖아요. 희망은 전염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희망의 전염성 혹은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희망도 사람 사이를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처럼요. 재밌네요. 네. 한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나 어떤 작은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으로 희망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냥 건넨 따뜻한 미소나 격려 한마디, 이게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우리가 가진 희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라고 권하는 거군요. 좌절한 친구에게 위로의 말 건네고 좀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 주는 거. 이런 행동 자체가 희망을 퍼뜨리는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희망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강해지는 아주 신비한 속성이 있다고 이 글은 말해요. 우리 각자가 희망의 진원지가 되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인데요. 근데 길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데도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이 글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희망과 인내, 이건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죠. 루신의 비유처럼 길이라는 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뭐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희망도 꾸준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떨 땐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힘들죠. 네. 하지만 이 글은 바로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그 거북이와 토끼 경주 이야기처럼 결국 꾸준함이 결승점에 도달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잘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 그게 중요하다고 이 글은 말해요. 어쩌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결과보다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얻는 경험이나 성장이 더 값진 것일 수도 있고요. 아, 과정의 가치. 네, 꾸준히 내딛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동력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결국 희망이라는 게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물 반쯤 담긴 컵 보고 어휴, 반밖에 안 남았네 할 수도 있지만 오,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처럼요. 네, 바로 희망은 선택이다라는 관점이죠. 이 글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이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을 외면하거나 뭐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긍정주의랑은 좀 달라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걸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자세에 더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어떤 능동적인 의지가 담긴 선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런 희망적인 관점을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서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희망의 근력을 기를 수 있다고 제안해요. 희망의 근력?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상황의 긍정적인 면이나 혹은 배울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이 점차 발달한다는 겁니다. 희망은 그냥 타고나는 성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훈련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메시지죠. 네. 오늘 희망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희망의 근원이자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희망이 뿌리내리고 또 자라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양,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네. 가족, 친구, 연인, 혹은 더 넓게는 공동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이게 우리 안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준다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는 그 깊은 확신만큼 강력한 희망의 원천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도 희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아,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랑은 받는 것만큼이나 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꺼이 섬길 때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이 솟아난다고 이 글은 설명해요. 아, 주는 사랑 속에서 희망이 샘솟는다. 네,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곧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모든 희망의 여정 끝에는 결국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희망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죠. 네. 오늘 루신의 그 깊은 통찰에서 시작해서 희망이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또 꾸준한 인내, 긍정적인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고 자라나는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한 것 같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그 첫발걸음처럼 희망은 결국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희망은 뭐 온실 속 화초처럼 저절로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 단련되고 또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연대 속에서 더 커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 또 긍정적인 관점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통해서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 좀 새롭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혹은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을 향해 아주 작은 희망의 발걸음이라도 한번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기당 무심코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또 따라 걸을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갈 그 희망의 길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또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